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배당을 어떻게 누가 얼마를 받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배분은 공매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개념인데, 사실 배당하고 배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보증금이 내가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을 냈을 때 전액을 다 받아가느냐, 배당을 배분을 다 받아가느냐, 아니면 다 못 받아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서 내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배당 배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권리 분석에서 이 배당 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배당은 경매죠. 그 다음에 배분은 공매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데 용어만 좀 다르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을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조세채권, 그다음에 임금채권 등으로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배당하고 배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매보다는 공매, 그러니까 압류재산이죠. 에서는 자주 접하게 되고 입찰 전에 반드시 알고 입찰을 해야 내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 배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알아야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내 돈을 잃지 않는 경매 투자, 공매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자, 배당 배분이란 경매, 공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된 이 대금, 그러니까 누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하겠죠. 이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각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매각 부동산에는 다양한 채권자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배분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당 배분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죠. 자, 배당, 경매, 공매 비용 중에 이제 영순위가 뭘까요? 이 영순위가 영순위, 뭐 1순위 이렇게 순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위별로 좀 살펴볼게요. 경매와 공매, 물건 매각 시 소요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넣겠다, 공매를 넣겠다 그러면 그냥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법원에 제출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예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매일 경우는 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예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나 배분 시에 가장 우선해서 배당 배분이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배당 배분이 돼요.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매, 공매 비용은 영순위지만 필요비, 유익비는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니까 이게 필요비, 유익비가 어떤 거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할 거니까요. 임차권, 점유권 등을 갖고 있는 자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배당 요구 시에 배당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무상에는 거의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필요비는 뭐냐? 이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 시 필요한 수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일러, 전기, 수도 설비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한 비용, 이런 게 필요비고,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주관적 필요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유익비로, 하지만 유익비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가치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요. 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 필요비, 유익비가 1순위라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비, 유익비를 더 살펴보면 임차 건물이 경매 진행 시에 임차인은 필요 유익비를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법원에서 그거를 배당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알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 아까 우리 영순위라고 그랬죠.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1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당물의 제3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민법 137조 제3 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때 1순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2순위가 뭐냐? 2순위는 임금채권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이게 2순위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 그다음에 매각대금의 2분의 1 내에서 배당과 배분을 한다. 뭐 최우선 변제금을 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채권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또 3년간의 퇴직금 및 재보상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각대금의 배당 한도는 제한이 없고 채무자, 체납자, 운영사업체 직원에게 체불한 임금채권, 이런 게 이제 임금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법인이 소유자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해봐야 돼요. 이런 임금채권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농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금이 2순위라고 했는데 이게 임금채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이제 가압류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배당을 요구하거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임금채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재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공매죠, 공매로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재산명세서라고 이름을 부르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압류 및 배당 요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채권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뭐 주택이나 어떤 상가나 어떤 토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임금 채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금액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계속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금을 살펴보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임금채권 배당 사례. 이거를 알아야 나는 그 대금 납부를 하고 선순위 임차인이 이 대금 납부에서 돈을 다 받아가서 나는 인수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금 채권으로 먼저 배당이 받아가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내가 또 보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018년도 2월 10일 날 전입한 어떤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증금은 2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1억으로 만약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2억에 이제 받았으면 원래 이제 이런 게 없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다 이제 받아가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2순위죠. 2순위면 이 임금채권 1억을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내가 2억의 낙찰을 받았어도 1억이 빠지니까 이 임차인은 1억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낙찰자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내가 더 인수할 게 있는지 아니면 입찰가를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세를 파악하고 이 정도 금액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내가 더 인수할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시세대로라면 이 금액은 쓰면 안 되겠다. 입찰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금을 살펴보면 최우선 변제금, 임금채권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배당 순위가 빨라서 먼저 배당을 해요. 최우선 변제금하고 임금채권은 이 우선 변제금보다 빨라서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은 매순이 인수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례를 통해 얘기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없이 배당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매정보 사이트,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송달 문건 처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등기부 등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된다는 이유예요. 자, 그다음에 당해세가 있죠. 3순위 당해세. 당해세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되게 뭐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당해세가 뭐냐? 목적물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해세에 대한 정보는 압류재산인 경우 재산명세서, 그러니까 공매죠. 여기서 열람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통해서 확인을 하면 알려줍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 역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주의를 해야 돼요. 당해세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어떤 거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요게 이제 국세고 지방세는 상속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당해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해세도 되게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당해세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임금채권 그런 사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2억으로 이제 전세로 전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세무사에서 이제 당해세가 1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2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임차인의 배당을 얼마에 받을 거냐?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영상을 정지해 놓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로 당해세는 3순위죠. 당해세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배당 순위가 빨라서 먼저 배분이 됩니다. 먼저 배분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의 1억을 배당받게 되어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배당 배분 순서를 알아야 내가 그냥 무턱대고 이 금액 전입한 사람의 그냥 보증금만 입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추가적으로 더 인수할 게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조세채권 4순위죠. 이건 어떤 거냐? 아까 얘기한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그래서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 임차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법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압류재산인 경우 재산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정기일은 뭐냐? 세금 종류에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죠. 그래서 해당 세금의 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인 경우에는 지방세의 경우 청구 시 납부 기한이 법정기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당 배분할 때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배당 배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경매와 공매 절차의 배당 배분의 원칙으로 반드시 알아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소유자가 있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우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요. 추가로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당하고 배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순위는 경매 공매 비용이고 1순위는 필요유익비, 2순위는 주택이나 상가,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3순위는 당해세, 4순위는 일반 조세채권이니까 이 조세채권, 일반 조세채권인 경우 법정 기일에 따라 배분 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제 입찰을 하기 전에 이런 배당하고 배분을 개념을 알고 입찰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내가 얼마를 더 인수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입찰가도 거기에 맞게 입찰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내가 추가로 인수를 해서 내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